안녕하세요. 충남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학년 기술 24번째 시간이자 선생님과 함께한 생명기술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 차시에 이어서 생명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세 번째 생명기술 활용 영역인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단원입니다. 먼저 생명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6단원의 4번 중단원 생명기술을 활용해서 세 번째 영역인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 생명기술의 활용과 미래 영역 중에 의료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부분에 유전자 치료를 체외에서 유전자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체내에서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이러스가 DNA를 담고 들어가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가서 그 세포들을 모두 치료하고 질병을 진단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3세대 유전자 가위로서 크리스퍼 캐스9을 사용을 해서 DNA를 조작을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DNA를 잘라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응용이 된다고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느 곳에 붙어도 그 붙은 조직 기관의 형태로 자라날 수 있는 줄기세포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 장기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오 장기는 인공관절이나 인공장기하고 다르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우리가 얻는 장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무균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조직 배양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복제동물을 사용을 해서 핵 이식 기술을 여기에 응용을 하게 된다면 무균돼지를 사육해서 상대적으로 위생적으로 깔끔한 그런 장기를 생산을 하게 되고, 사람에게 그 장기를 이식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바이오 장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백신이나 항생제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따르되 우리가 음식으로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식용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용 백신은 백신의 역할을 하는 DNA 유전자를, 예를 들면 감자의 경우 감자잎 또는 감자씨에 그 DNA 정보를 주입을 해서 우리가 감자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식용으로서 백신 역할을, 그리고 우리 몸의 항체와 어떤 방어 기제를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언급까지 함께 하면서 생명기술의 활용과 미래 영역에서 의료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기술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생명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생명기술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1번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생산, 두 번째는 환경 보전과 복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생산인데요. 이 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가 과연 무엇일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란 나무, 풀, 가축 분뇨, 음식 쓰레기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무나 풀, 가축의 분뇨나 음식 쓰레기를 바이오 매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바이오 매스라고 하고, 이 바이오 매스를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바이오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실제 이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냐? 예를 들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옥수수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연료로서 사용을 하고요. 이거 외에 가축의 분뇨로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자동차나 또는 기계 등을 동작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활용 예시가 여러분들 그 해조류의 기름을 통해서 만드는 자동차 운행 방법이 있길래 이 해자류의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뉴스 기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설명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영상 같이 보시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조류를 원료로 한 바이오 에탄올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 생산 시험동이 준공되는 등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보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구원이 줄기에서 기름을 빼 수용차에 넣었습니다. 기름을 넣은 수용차는 시동을 걸고 여기 차량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차에 들어간 기름은 다름 아닌 해조류에서 추출한 바이오 에탄올입니다. 해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확보한 원천 기술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동력 산업으로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사업이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국비와 민간 자본 등 150억 원이 투자돼 발효와 증류 시설 등 하루 12만 리터 생산이 가능한 시험동이 지어졌습니다. 정정 해역인 고흥 앞바다에는 바이오 에탄올 원료인 오시레기 실험 양식장이 만들어지고 단호작이 가능한 필리핀에도 20헥타르가 확보됐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을 통해서 여러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은 사탕수수나 옥수수처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거나 곡물과 겹치지 않아 3세대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를 대체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까지 예상되는 바이오 에탄올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한 해 200조 원 정도. 고흥제기는 앞으로 한 해 1억 리터 생산이 가능한 공장 외에 식품과 의약품 등 해조류 기반 복합 산업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YTN 김보관. 자, 지금 봤던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 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나 선박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송수단을 돌릴 수 있는, 동작할 수 있는 연료의 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보전과 복원인데, 자, 이제는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얻었다면 기존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아껴 쓰고 복원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깨끗하게 사용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기존에 있는 환경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복원해주고 기존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소개합니다. 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박테리아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플라스틱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이 플라스틱으로 사용이 되죠.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단단함과 동시에 잘 깨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게다가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가장 큰 단점이 땅에 묻어도 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 분해하는데 시간이 100년이 넘게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기존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박테리아나 유기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이 플라스틱을 나중에 묻거나 또는 플라스틱을 태웠을 때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를 봤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남아있는 어떤 쓰레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버리고자 하는 그런 물건들이나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원들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에코 산업에 대한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남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산업은 세계적인 키워드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독특한 아이디어와 친환경 디자인이 만나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노트처럼 보이는 이것은 100% 재생용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쇄 또한 콩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폐기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다 쓰면 뜯어서 명암꽂이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원두 찌꺼기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화분입니다.
땅에 묻으면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따로 옮겨 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접목된 친환경 디자인 소품들은 최근 다양한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레종의 오브제라는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어가 참가하는 만큼 그 전시에 참가해서 다양한 바이어를 만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디자인 제품의 판매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에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사고 싶은데요. 살 곳이 많이 없어서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제품 디자인에 신경을 쓰기 힘든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들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제품의 포장 디자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더 급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들이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널리스트 박세정입니다. 지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쉽게 썩을 수 있거나 또는 쉽게 버릴 수 있는 물건들을 다시 한번 친환경적으로 활용해서 기존의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보존 방법은 사실 식물을 심는 거예요. 특히나 관엽식물인 해바라기를 심게 되면 해바라기는 공기를 정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식물 하나를 심는 것만으로도 우리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식물을 심는 것조차 생명기술의 하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1번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환경 보전과 복원이라는 주제로 생명기술의 활용 분야 중에 여러분들과 환경 및 에너지 분야를 살펴봤는데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키워드 형성평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죠. 박테리아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서 친환경 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생물이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플라스틱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까 봤던 것처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배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환기 관련된 방송이 나와가지고 지금 방송 소리가 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까지 생명기술의 활용과 미래에서 여러분들이 의료 분야, 농업 분야, 그리고 환경 및 에너지 분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명기술이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을 가져온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핵 이식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 복제를 해서 바이오 장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다른 반면에 이런 동물 복제가 계속 이루어져서 나중에 인간 복제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어떤 윤리적 측면이나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다소 갈등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나나나 당근이나 수박처럼 지금 개량하고 품종을 개선해서 만든 농작물을 쉽게 먹고 있는데 GMO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기초 지식을 좀 기르게 된다면 이거를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기술의 긍정적인 측면과 생명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기술의 영향을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중간에 종소리가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생명기술 영향 주제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차시 뵙겠습니다. 안녕.